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재입니다. 네, 인간이라면 누구도 절대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나이를 먹는 것일 텐데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한 해 한 해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나이가 들면 안 아픈 곳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응급실에 있다 보면 여러 신체 기능이 약해져서 외상후 위험에 노출되는 노인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노인에게 발생하는 외상은 바로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떻게 하면 좀 노인 외상을 예방하고 또 잘 치료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등산도 하고 산책도 하던 부모님이 어느 날부턴가 눈에 띄게 활동이 줄어든다면 노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노인에게 있어 신체 활동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체력의 저하는 노인에게 있어서 신체 기관의 기능 저하를 유발을 합니다. 보통 체력은 25세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65세가 되면 절반 이상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운동과 같은 적절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이를 감소하는 속도를 저하시키고 그리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신체 자신감을 통해서 그 고립감이나 외로움과 같은 그런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노인들에게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외상의 위험이다. 신체 활동 저하는 뼈와 혈관에도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런 경우 작은 충격에도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철은 노인 낙상 사고가 빈번한 계절이기도 하다.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이 떨어져 있는 노인들은 빙판에 넘어지기 쉽고 또 뼈가 약해져 있어 일단 넘어지면 골절과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젊은 층에 비해서 외상을 당하는 비율 자체는 적지만 외상을 당하게 되면은 그 예후는 조금 더 불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더 복잡하고 긴 입원 치료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골밀도가 감소돼 있어서 젊은 층에 비해서는 골절의 비율이 더 높고 그리고 두부 외상 이후에 오는 안 좋은 결과들도 젊은 층에 비해서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심혈관계, 호흡계, 면역계 계통에 결핍이 온 경우에는 이런 어떤 노인 외상 환자에게서 더 안 좋은 예후를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화.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인생의 황혼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노인 외상 예방법에 대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종석 과장과 함께 알아본다. 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그 중에서 이제 노인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 환자는 환자와 가족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회 문제로 봐야 되는데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반드시 짚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노인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중에서도 오늘은 외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서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이종석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제로 이제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고 계시잖아요. 노인 환자분들 좀 많이 오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정말 많은 노인 환자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최근 노년층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원인이고요. 또 노년층 인구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이전에 비해 증가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2018년 상반기 전국 응급센터를 방문한 60세 이상 노령 인구층은 전체의 약 30%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 부부만 사시는 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하시고 병원에 늦게 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특성상 일반 외래 방문보다는 응급실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요. 병을 조기에 치료하지 못하고 좀 더 키워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오늘은 노인 외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제 저도 느끼는 거지만 네. 노인분들은 그 작은 충격에도 큰 손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노인 환자들 중에 응급실에 외상 환자들이 참 많지 않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균 수명 연장, 노령 인구층의 사회활동 증가로 노인 외상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무래도 사회활동이나 직업활동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외상 위험에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한 이전에 비해 운전을 하신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시는 노인분들도 많이 늘어서 교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고요. 농촌 지역에서 농번기에 작업하시다가 외상을 입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65세 연령층은 12%이나 총 외상 진료 비용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65세 이상 사망 원인의 28%가 외상이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낮은 비율로 차지하지만 표를 보시면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은 60세에서 69세 이상 노인 연령층과 70세에서 79세 이상 노인 연령층에서 인구 10만 명당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갑자기 진짜 높아지네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뭐 젊은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외상은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노인분들에게 발생하는 외상은 정말 이제 생명과 직결된다고들 합니다. 심각하게 좀 진행되는 경우도 많죠. 네, 연령 증가에 따라서 생리적 기능이 감소하는데 이것이 손상의 주요 원인이 되며 젊은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같은 손상을 당해도 더 많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노인은 어떤 경우에서는 65세에서 80세의 나이와 80세 이상의 나이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구분을 하는 이유는 후자에 속하는 나이의 노인이 임상적으로 확실히 결과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노인에서 10%의 사망률을 보이는 외상에서 후자에 해당하는 노인에서는 거의 반 가까운 사망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망률의 증가는 주로 심장, 폐 및 폐혈증에 의한 합병증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환자의 생리적 보상 영역이 좁아지게 되며 이러한 좁아진 보상 영역은 환자가 외상을 당했을 때 종종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낙상의 경우 65세 외상 사망자 중에 40%나 차지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에는 좀 낙상을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낙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균형의 소실로 인해 가지고 자세의 안정성을 잃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65세 이후의 노인 중 30%가량이 매년 낙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장기 요양기관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노인에게 있어서 그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요. 나이가 들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65세 이후로 30%, 80세 이후로 45%, 그리고 90세 이후에서는 56%에서 낙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노인 낙상 중 5%에서 골절로 이어진다고 하며 비슷한 수에서 심각한 연부 조직 손상, 즉 근육이나 피부 및 살 손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노인 외상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노인이라는 그 자체가 원인이 될 수가 있죠. 네, 내부적 원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부적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나 환자분의 기저질환 및 질병과의 연관성 등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세의 제어 능력, 균형 유지 능력, 운동 능력, 협동 조작 등은 연령의 증가로 감소하고 반응 시간은 늘어나 쉽게 낙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시력, 청력, 기억력 감소 등도 사물이나 주위 환경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 자율신경 기능의 저하, 저산소증, 저혈당, 부정맥이나 평소 복용한 약 등에 의해서도 낙상이 생기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네. 낙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뇌졸중, 현운, 졸도, 출혈 등과 같은 저혈당 상태와의 연관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행장애나 기립성 저혈압, 실신 등이 낙상의 대표적인 내부적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내부적 원인 말고도 이제 또 외부적 원인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네, 외부적 요인에는 미끄러운 바닥 같은 환경적인 요인과 네. 헐거운 바닥 깔개 등과 같은 여러 장애물 등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눈과 얼음이 있어가지고 길이 미끄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러한 노면 상태가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또한 집안에서의 사고도 굉장히 빈번한데요. 네. 주로 화장실 가시다가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지시는 경우도 많고 어두운 환경에 물건에 걸려 넘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일반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은 이러한 외부적 요인이 낙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환경적인 위험 요소와 안정성을 소실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내부적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노인의 낙상은 우발적이라기보다는 병적인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각각의 원인들도 기여를 하지만은 다발적 원인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위험 요소들이 증가할수록 그 낙상의 위험성도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겨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환자분들이 겨울철에 조금 더 많이 오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겨울철이 되면은 길에서 낙상하면서 이제 수상을 해가지고 응급실에 환자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에 눈이 쌓이고 얼음이 이제 어는 등 노면 상태가 좋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어느 대학병원에서 이거와 관련돼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낙상으로 인해 대표적인 골절 중에 하나가 이제 손목골절인데요. 네. 이 손목골절 환자가 어느 계절에 많은지 그것을 이제 조사한 내용인데요. 네. 2년간 발생한 손목골절 환자 중에 40% 이상이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계절하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의 그 어떤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입증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길이 미끄러운 요인뿐 아니라 추운 날씨로 인해서 근육이나 인대가 경직되게 되고 또 이 또한 낙상을 잘 유발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날씨가 춥다 보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제 걸어 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이것 또한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단순히 넘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골절로 이어졌을 상황인데요. 이제 어디가 좀 많이 부러지는 편인가요? 우리 몸 중에서?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연령에서 골절로 이제 대표되는 근골격계 손상이 이제 매우 흔한데요. 네. 네. 그 중에서도 상지골절이 가장 흔하고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손목골절, 요골골절이 약 50% 정도로 노인의 상지에 생기는 골절 중에 가장 흔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상완골 골절, 팔꿈치 관절 골절 등이 흔합니다. 골반골 골절은 전체 골절 중에서 약 25%를 정도 차지하면서 그 뼈가지라고 하는 골반의 그 부위가 골절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그 고관절 골절 이 이제 대표적인데 고관절 골절은 하지에서 이제 가장 흔한 골절이면서 입원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물론 이제 그 대퇴부의 목 부분이라 우리가 불리는 대퇴부 경부골절이 이제 흔한 아이고. 골절인데 네. 이 옆에 보시면은 대퇴골의 돌기뼈 이 사이에 생기는 대퇴골 돌기 사이 골절이라고 하는 이 골절이 가장 흔한 골절이 되겠습니다. 골반골이나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은 이로 네. 인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고요. 필요하면은 우리가 CT 촬영이라고 불리는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MRI 자기 공명 영상도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발목 골절이나 허리뼈, 갈비뼈 등의 골절이 순서로 흔하게 골절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이제 고관절의 골절이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고관절의 골절은 골절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사망으로도 이를 수가 있잖아요. 네, 고관절 골절은 50대 이후에 이제 현저하게 증가해가지고요. 주로 65세 이후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80대에서는 여자 3명 중에 1명, 그리고 남자는 6명 중에 1명이 고관절 골절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골대사학회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50세 이상 골다공증 골절 중에 고관절 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2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여기에 재골절이 발생하면 1년 이내 사망률이 30%에 육박을 했는데요. 이렇게 고관절 골절이 무서운 이유는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일어서고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지내다 보니까는 신체 근육이 금방 말라버리고 뼈가 약해지게 됩니다. 예. 또한 누워 지내다 보니까는 심폐 기능과 호흡 이상으로 폐렴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이 생기신 많은 환자분들에게 흡인성 폐렴이 이제 잘 발생을 하는데요. 네. 이로 인해 폐혈증으로 사망하시거나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시는 경우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동을 못 하시면서 욕창 발생률도 증가하고 이로 인한 상처 감염 뿐만 아니라 심하면은 폐혈증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노년층에서는 근골격계 건강과 뇌, 심혈관계 건강이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분들은 평소에 건강하시더라도 이렇게 자주 움직이시고 네. 활동을 하시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인데 고관절 골절이 안 좋은 게 한번 부러지면은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요. 이게 누워만 있어야 되고 그게 네. 이제 6개월, 1년 지나다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건강까지 해치는 네.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말 예방이 중요하겠다. 낙상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요. 근데 이제 겨울철에 그래도 외출을 하게 되잖아요.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외출 전에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요? 네. 네네네. 보온에 신경을 써가지고 경직된 근육이나 인대를 먼저 풀어주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땅에 눈이나 얼음이 있는지 그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빙판이나 경사진 도로에서 낙상하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런 길이 있으면 피해서 지나가시는 게 좋겠고요. 지하철 등을 이용하실 때도 뭐 계단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겨울철에는 계단을 좀 이제 피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편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평소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분들의 경우에서는 보행기나 지팡이 아니면 등산용 스틱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만일 지면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보폭은 좀 좁게 하고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걷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행 중에는 장갑을 착용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머니에 이제 손을 넣고 걸으시는 경우 균형 감각을 떨어뜨리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주머니에 손을 빼고 걷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굽이 낮은 미끄럼 방지 신발 같은 것들을 신으시면 좋습니다. 균형 감각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를 위해서 두꺼운 옷을 한 겹을 입는 것보다는 이제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집 밖뿐만이 아니라 집 안에서도 많이 맞아요. 넘어지시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응급실에서 고관절 골절 환자 오시는 거 보면 항상 새벽 4시, 5시에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져서 오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집안의 환경 개선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집 밖에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낙상은 70% 정도의 비율로 집안에서 더 흔하게 됩니다. 많이 일어나는 순서는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은 침대에서 32%, 이제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 낙상하는 경우죠. 문턱에서 29%, 그리고 화장실에서 20%, 거실에서 10%이 순서대로 집안에서 낙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집안에서 낙상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방 안에서는 발에 걸릴 수 있는 전기 코드나 낮은 가구, 아기들 장난감, 미끄러운 방석 등을 치워줘야겠습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낙상하지 않도록 바닥에 미끄럼 방지 작업을 이제 하고 변기나 욕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노인은 변기나 욕조에 앉아 있다 일어설 때 어지럼증으로 이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손잡이가 필요하겠고요. 네. 혹시 넘어질 때를 대비해가지고 비상벨이나 호출 버튼을 설치해 두는 것이 설치해가지고 도움 요청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노인은 노안으로 이제 시력이 떨어져서 밤이나 새벽에 화장실로 이동할 때 낙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노인의 방은 밤에도 주변 물체를
잘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밝게 하는 게 안전하겠고요. 네. 주로 이동하는 화장실이나 물 마시는 거실까지 야광 스티커 같은 것들을 붙여서 이게 동선을 미리 확보를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집안에서는 사고가 날 거라고 예상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그렇죠. 때문에 평소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졌을 때 이게 뼈가 골절이 됐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모든 환자한테서 다 이런 증상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일반적으로 골절을 입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일반 타박상에 비해서 조금 더 통증이 이제 심한 경우 네.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아픈 부위를 눌렀을 때 생기는 통증을 우리가 압통이라고 하는데요. 그 압통이 본인이 느끼는 통증보다 압통 자체가 더 심한 경우 아니면은 붓기나 멍이 이제 심하게 드는 경우도 골절을 좀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외견상 보기에 뼈가 뒤틀려 보이는 정도로 이제 변형이 있는 경우나 관절 부위 등이 평소에 움직이는 가동 범위보다 좀 심하게 흔들려 보이는 경우, 심하게 움직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골절이 의심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함부로 움직이지 마시고 빨리 병원으로 최대한 고정 상태로 오셔야겠고요. 네. 또한 감각 이상 등이 있는 경우에도 골절이 의심되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내원을 하셔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쥐가 났다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근육 경련의 그런 증상인데요. 이런 근육 경련이 있는 경우도 골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이나 허리뼈의 척추뼈를 이제 다치면은 동반 신경 손상이 이제 올 수가 있는데요. 저명한 마비 증상 등을 보인다면은 이 또한 척추뼈 손상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증상도 있지만 약간 아파도 네. 그 엑스레이나 CT를 찍어보면 골절인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뼈가 부러진 정도까지는 통증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은 의외로 골절인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뭔가 다쳐서 통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 오셔가지고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어르신들은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뼈가 부러졌을 때 좀 잘못 움직이면 더 악화될 수가 있잖아요. 넘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넘어지시게 되면은 우리가 부끄럽기 때문에 길에서 그렇죠. 넘어지시면 이제 부끄러운 경우가 많아서 막 무리하게 먼저 일어나려고 그렇죠. 하시는 그 자리를 맞아요. 이제 피하죠. 벌떡 일어나고 네. 싶어요. 예. 네네, 많은데 이렇게 무리하게 일어나시는 거는 좋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워서 일단 좀 진정을 취하신 다음에 다리나 팔, 네. 허리 등을 가볍게 움직여 보시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마비 증상 등을 보이면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심하게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해당 부위를 이제 눌러보는 것도 좋지는 않은데 네. 자칫하면은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 등의 손상도 동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면은 119에 이제 신고를 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골절이 의심이 되면은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딱딱한 막대기 등을 부목으로 사용해서 골절 부위를 고정시키는 게 좋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상처가 나면서 출혈까지 동반되는 개방성 골절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함부로 상처를 이제 만지시면 상처에 감염 위험성이 있고 지혈도 안 되기 때문에 상처를 함부로 만지지 마시고 깨끗한 수건 등을 이용해서 지혈을 하시고 병원에 오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노인에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외상인 낙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자동차 사고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화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면서 더 위험한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자동차 사고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인 연령층에서 생기는 손상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80세 이상 연령층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흔한 원인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는 낙상하고 이제 똑같이 노인 연령층에서 생리적 그리고 물리적인 신체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전자로서의 노인은 젊은 층과 같은 거리를 운전하게 되면은 초보 운전자를 제외한 어떤 연령층보다 교통사고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85세 이상에서는 모든 연령층 중에 가장 높은 교통사고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이는 운전기술의 문제 및 운전 중에 발생하는 실신 때문입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손상률과 사망률이 이제 높은 것도
노인 교통사고에서의 특징인데 고령의 운전자는 끼어들기나 회전 그리고 머리에 이제 충돌로 인해서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고요. 반대로 차량 한 대의 단독 충돌이나 난폭 및 과속 운전, 중독 상태의 운전으로 손상을 받는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보행자들 그냥 걸어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네. 보행자 교통사고의 경우 노인 연령층이 25%에 50% 정도를 차지하며 노인 연령층에서 훨씬 사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개 이런 사고는 치명상으로 이어지면서 미국의 경우에서는 약 53%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주변 사물 인식이 아무래도 젊은 환자들에 비해서 떨어져 있고 시각이나 청각 능력의 감소, 그리고 신체적 변화와 판단력 감소, 기억력 감소와 같은 뇌기능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길을 횡단하다가 이제 네. 사고를 입는다고 합니다. 네, 보통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떨어지면 일반 성인의 보행 속도일 때 적절하게 횡단을 할 수가 있지만은 네. 노인의 경우에는 신호가 바뀌어도 길을 횡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이제 생기게 되고요. 네. 또한 응급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은 그 젊은 환자들한테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좀 일어나는 편인데 네. 대표적인 게 차량 백밀러에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아, 네. 어르신들이요? 네네. 백밀러의 뭐 팔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부딪히기도 하지만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도 사실은 많아서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네. 보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성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이런 차량과의 추돌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보행 시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네. 네. 노인들은 아주 그 낮은 속도의 차에 부딪혀도 네. 아주 심하게 다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화상인데요. 이제 노인들이 화상 위험에 노출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전체 화상 환자 중에서 노인 연령층은 13에서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요. 90% 이상이 집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가정 내에서 불을 다루는 상황에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감소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젊은 층에 비해서 뜨거운 감각에 대한 회피 반응 등이 느려지면서 화상을 자주 입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저온 화상이라고 해가지고 네. 한 40도에서 70도 정도의 낮은 이 화상을 잘 입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온도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서 입는 화상이 이제 저온 화상이라고 이제 네. 하는데요.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기장판에 화상을 입는 맞아요. 경우입니다. 네. 네. 와병증으로 거동이 편하지 못한 노인 환자분들이 전기장판을 오래 켜두시거나 등이나 엉덩이 부분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고 또 이른 시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많아서 치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예후가 불량해지는 케이스를 많이 개인적으로도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노인 환자분들은 화상의 민간요법을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뭐 심한 경우에는 된장 같은 걸 이제 바르는 거, 예. 바르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처에 감염이 생기고 네.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거는 꼭 좀 주의를 하셔야 네. 되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 와병 중인 노인 환자분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전기장판을 이제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더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인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외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외상 환자가 발생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지켜봐야 될 게 있다고요. 네, 모든 외상 환자가 그렇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외상은 그 예후가 불량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 평가가 중요한데요. 네. 특히 이제 호흡 억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노인 환자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에 변형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이제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하겠고요. 그 이유는 이제 노인 환자에게서는 틀니라든지 경추 자체가 관절염이 이제 있는 경우 아니면 턱관절에 염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도 확보가 이제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제 병원에 이제 오시면 의사들이 좀 초기에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에는 심각해 보이지 않는 손상도 노인에게서 나중에 심각한 손상으로 진행할 수가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검사실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빈혈 상태, 전해질 상태, 간장, 신장 기능 검사 및 지혈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일반 엑스레이 촬영이 꼭
필요한데 노인에게서는 관절 상태가 이제 좋지 못하셔가지고요. 엑스레이만 찍어서는 평가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CT 검사를 필요시 같이 진행을 하고요. 복부 골반 손상 환자에 있어서는 초기에 저혈량 상태의 감별을 위해서 응급실 내에서 필요한 경우 저희가 이제 그 외상 환자가 오면은 그 침대 옆에 외상 초음파라고 해서 조그만 초음파 기계를 하나 갖다 놓는데요. 네. 그런 외상 초음파를 시행을 해서 이제 저혈량 상태의 환자가 빠져 있는지 그런 걸 먼저 이제 감별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후에 이제 CT 촬영을 통해 가지고 그 초음파에서 보였던 어떤 저혈량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복강 내 손상이 있는지 감별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느 부위가 손상됐는지에 따른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두부, 그러니까 이제 머리 부위 손상인데요. 두부 손상은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노인 환자에게서 두부 손상은 그 외상에서 제일 흔한 것으로 이제 대개 낙상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뇌의 용적이 감소하고 인지 능력이나 기억력과 같은 기능이 변하여 초기에 의사가 환자 평가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노인의 경우에는 두개골하고 경막 사이가 잘 붙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두부 외상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경막 외 혈종보다는 경막 하 혈종이라고 하는 뇌출혈의 종류가 더 잘 생기게 됩니다. 뇌 용적이 줄어들어 있어 오히려 출혈에 대한 증상의 발현 자체가 이제 늦어질 수가 그렇죠. 있는데요. 예, 따라서 조기에 CT로 출혈 여부를 이제 감별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사고 7에서 20일 후 다음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은 등 밀도성 경막하 혈종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등 밀도성 경막하 혈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이제 경막하 혈종에서는 뇌출혈이 발생을 하면은 네. 이 화살표에서 표시된 것처럼 하얗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아. 조금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일반적인 뇌 조직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이 피가 이제 차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개골하고 경막 사이에 이제 생긴 뇌출혈이 경막하 혈종입니다. 여기 지금 환자분 상태에서는 경막하 혈종이 발생을 하면서 이 뇌의 실질에 이렇게 반대쪽으로 밀려 있는 그런 소견인데요. 네. 노인 환자들에서는 사고 당시에, 그러니까 사고 그 시점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경우 바로 그 시점에 출혈이 보이지 않다가 약 7에서 20일 정도 조금 늦게 출혈이 관찰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이런 일반 경막하 혈종처럼 하얗게 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정상 뇌 조직하고 잘 구분이 되지 않은 이제 색깔로 네. 이렇게 CT상에서 경막하 혈종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등밀도성 경막하 혈종이 발생하는 경우도 이제 흔히 보고요. 초기에 이상이 없어서 병원에 오시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의식이나 보행 등의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부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은 노인 연령층에서는 한 4배 정도 높으며 20%만이 건강히 걸어서 태어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뇌손상 자체로 사망하는 것보다 심폐 기능 저하나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적극적으로 기저질환 등을 치료를 하고 합병증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영양 공급을 해주는 그런 치료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슴 부위가 다치는 경우인데요. 이제 뭐 흉부에도 워낙에 중요한 장기들이 많기 때문에 좀 빠른 치료가 필요하겠어요. 네, 빠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노인에게서는 그 흉부의 탄력성 자체가 줄어들고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작은 충격에도 흉부 손상이 쉽게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응급실에서 보면은 교통사고 환자가 참 많은데 네. 그 안전벨트 때문에 갈비뼈 골절이 생기신 노인 환자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런 외상으로 인해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이나 흉골 골절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겠고요. 가장 흔한 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갈비뼈 골절인데 이것도 1번 원인은 낙상으로 인해서 수상하신 비율이 이제 제일 높겠습니다. 네. 갈비뼈 골절이 있는 경우 통증으로 인해서 숨을 잘 쉬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호흡기계의 합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연령층에서는 갈비뼈 골절이 생겨도 뭐 호흡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까지는 뭐 사실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노인 환자들에서는 같은 갈비뼈 골절이 있어도 호흡이 억제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산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폐렴과 같은 호흡기계 감염이 생기는 경우도 많겠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기계 환기, 그러니까 그 인공호흡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부러진 갈비뼈가 있는 경우 이제 폐기종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한테서는 기흉 등의 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부러진 갈비뼈 자체가 폐를 찔러서 생기는 혈용 등의 합병증도 발생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경우 흉관이라고 해가지고 손가락 굵기 정도 되는 관을 가슴에 삽입해서 쌓인 공기나 이제 혈액을 배출시키는 치료가 필요한데 과거에는 좀 관이 굵어서 그 갈비뼈 골절이 있는 환자한테서 그런 시술을 시행할 때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테터 자체가 얇게 출시가 된 카테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삽입을 하면은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좀 통증이 줄어드는 케이스가 많고요.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환자분들의 만족도 자체도 많이 높아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복부 손상인데요. 노인 외상 환자에서 그 복부 손상의 비율이 상당히 크죠. 네, 노인 외상 환자에서 30% 이상을 복부 손상이 차지하는데요. 노인의 다발성 외상에서 심각한 복부 손상의 빈도는 35%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복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젊은 환자에 비해 4.7배 높아져 있다고 합니다. 흔히 응급실에서 검진할 때 그 복막 자극 증상이라고 해가지고 압통이나 반발 압통 등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 있는 경우 복강 내 손상이 있다고 이제 의사들이 흔히 판단을 하는데요. 노인 환자분들은 이런 진찰 소견이 조금 약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복강 손상이 있는데 그거를 초기에 좀 눈치를 못 채는 경우도 있고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안정된 노인 환자한테서는 조영제를 써서 컴퓨터 단층 촬영을 이제 해봐야 되는 경우가 많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영제 약물을 써서 CT 촬영을 하는 게 꼭 필요한 과정이긴 한데 그 조영제 약물 자체에 신장 독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나쁜 환자들, 특히 노인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신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조영제를 함부로 좀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보통 그런 경우에는 검사 전에 충분히 수액 처치를 좀 해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확률 자체를 좀 예방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복부 외상 초음파 검사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그 외상 환자가 들어오면 그 옆에 작은 초음파 기계를 놓고 배랑 가슴, 뭐 주요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이 환자의 어떤 심각한 손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과정인데요. 보시면은 모리슨 궁이라고 하는 해부학적인 구조는 그 우리 몸의 간과 우측 신장 사이의 공간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정상 소견에서는 이게 간과 우측 신장 사이에 뭐 특별히 보이는 어떤 그런 소견이 없는 지금 상태인데 이 외상 환자한테서 지금 보시면은 간과 우측 신장 사이의 공간에 이 액체가 저류되어 있는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검게 보이는 부분인데요. 이 액체가 이게 외상 환자한테서 액체가 저류됐다는 소견 자체는 아마도 복강 내 피가 고였을 확률이 높다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게 복강 내에 심각한 출혈을 일으키는 이런 손상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을 보시면 이제 비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모리슨 궁이 이제 그 왼쪽에서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는 간이 있고 이제 왼쪽에는 비장이 있는데 그 비장과 좌측 신장 사이의 공간 여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상 소견에서는 특별히 뭐 비장과 신장 사이에 뭐 물이 고였다든지 이런 소견이 없는 소견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외상 환자한테서 지금 보시면은 비장하고 좌측 신장 사이 화살표로 표시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액체 저류 소견이 보이고 이것 또한 이제 그 뇌출혈, 피가 고여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비장 파열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보시면은 더글라스와라고 하는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자 환자분들한테서 그 자궁의 그 뒤쪽 벽과 그리고 그 직장의 그 사이 공간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정상에서는 이렇게
뭐 특별하게 이제 액체가 저류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견이 안 보이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방광 앞부분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피가 고여 있는 소견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서 외상이 있는지 여부를 조금 손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외상 환자의 복강내 손상 여부를 밝히는 것이 치료 초기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심각하게 다치셨더라도 회복하셔서 일상으로 건강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최근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주요 외상의 사망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환자들의 예우는 기존 질환이나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흉부 손상이 있는 경우 합병증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고요. 예후가 불량하다고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는데 그 인자들의 대표적인 게 나이 75세 이상인 경우 우리가 GCS 점수라고 해가지고 의식을 사정할 수 있는 점수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7점 이하인 경우 그리고 내원 당시 쇼크 상태 심한 두부 손상이 있다든지 폐혈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좀 예후가 불량하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한 외상으로부터 생존한 환자의 경우 퇴원 1년 후에 약 72% 정도에서 요양 간호를 여전히 좀 필요로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따라서 노인 외상 환자의 경우에는 외상 직후뿐 아니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향후 치료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좀 외상의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되겠고요. 또한 고관절 골절 등이 있는 경우 조기 보행이 중요하므로 수술 이후 적극적인 재활 치료 등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아무래도 이런 외상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낙상이 노인 외상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상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겠는데요. 평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외상 발생률도 크고 그 외상 이후 예후가 불량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기저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뼈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이 낙상 방지와 외상 이후 빠른 회복을 위해 중요하겠습니다. 노인 환자분들의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능력이 감소해 있으므로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길을 이제 다닌다든지 보행하실 때에는 되도록이면 보호자분이 좀 같이 동반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최근에 고령 환자분 혼자 기거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외상이 생긴 이후에도 병원을 제 시간에 방문을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노인 환자분들의 경우 보호자분들이 좀 자주 방문을 하셔서 상태를 좀 살피시고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그 외상 이후에 합병증이라든지 심각한 외상 후유증을 좀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인에게서 낙상은 암보다 무섭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외상이 노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얘기일 텐데요. 노인분들 개개인이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노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더욱더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될 거잖아요. 우리의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 노인들의 안전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